어떤 식으로든 뭐 금리 인하 시점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무렵에 경기 침체라는 어떤 선언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더 올라갈 거 말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가 피크라고 생각하고 더 오를 것 같아라고 해서 배팅 솔직히 엄청나게 끝장나게 들어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실 거예요. 내년에 굉장히 저는 변동성이 꽤 있는 시장이 될 건데 그 정점을 1차 정점을 일단 오늘 보면 최근에 물론 계속 그랬습니다만 홍콩 증시가 오늘도 좀 큰 폭으로 빠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게임주, 네. 게임주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왜 홍콩 증시가 뭐 계속 빠졌습니다만은 오늘도 빠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네. 저는 대부분 그게 뭐 시진핑 주석의 어떤 뭐 철학일 수 있는데요. 과거로부터 그런 IT 기업이라든가 게임주에 대해서 굉장히 사상적으로 검증을 하고 좀 제약을 하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여지없이 홍콩 주식들이 크게 좀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그 불거졌던 STO 이슈 같은 경우도 분명히 토큰증권이 세계적으로 어떤 그 상황으로 시장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붙이면서 시장은 열어줄게 이러니까 시장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중국의 그 사기업들 사실 뭐 나름대로 일가를 이뤄가지고 게임이든 무엇이든 뭐 쇼핑이든 물류든 크게 일가를 이루는 중국의 기업들이 많은데 그쪽은 항상 사상적인 검증을 받고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안 도와줘도 니네가 할 수 있는 거냐 이거 아닌데 혼자 잘난 척 까불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좀 가끔 시장에 뱉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국 쪽에 게임에 대한 규제 부분이 상당 부분 홍콩 시장에 어떤 제약을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연결해서 우리 시장에서 조금 아직까지 두렵거나 이런 부분은 그거죠. 홍콩 그 지수를 끼고서 발행한 ELS 부분이 내년 1, 2월 달 사이에 만기가 많이 돌아오거든요. 네. 추산해 보면 한 6조에서 8조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상반기까지 따지면 거의 한 15조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홍콩 증시 오늘도 빠졌다 이러면 기대값이 훨씬 낮아지다 보니까 뭐 지금 좌불안석인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의 어떤 뭐 손해라고 하는 것들이 내년 1, 2월 달에 확정이 되었을 때 이게 좀 약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하루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뭔가 또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증시가 좀 크게 조정받는 그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증시도 지금 개인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아까 그리드, 탐욕 말씀하셨지만 네. 상당히 그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그 수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다 좋다 좋다 할 때는 이제 뭔가 조정이 크게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런 조정의 빌미가 될 그 글로벌 이슈, 악재는 없을까요?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말씀대로 탐욕의 어떤 지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열됐다는 느낌이 나올 때 나오는 현상은 뭐 원래 그 얕은 수준으로 계속 일봉을 만들어가던 어떤 양봉의 크기 자체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또 끝물 우리도 얼마 전에 우선주들 세게 올라갈 때 지수장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요즘 이제 우선주들 조금 강세가 잦아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미국 같은 경우나 이런 시장은 우선주보다도 지금 또 한창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흔히 말해서 밈 주식들 같은 것들 네.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들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걔네들 지수가 어떤 가격적인 움직임들이나 이런 것들의 종목들이 심하게 며칠 올라가다 보면 이거는 정상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관련되는 어떤 뭐 거래대금의 폭증이라든가 지수의 강반등 이런 것들로 이어졌을 때 투자 심리가 좀 급해진다 이런 느낌이 나왔을 때 사실은 미국도 지금 일부는 물론 경기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해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년도 어떤 식으로든 뭐 금리 인하 시점을 맞이하게 될 거고 그 무렵에 경기 침체라는 어떤 선언을
맞이하게 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이 폭포에 떨어지기 전에 폭포 소리는 아직 안 들리는데 네. 저기 바로 있는 어떤 정점이라든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완전히 미지의 세계까지 가는데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에 두고 지수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이런 뭐 악유가 있겠고 뭐 불확실성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들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 투자가가 포모 현상 일으킬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금 국내 투자가에서 뭐 서학개미도 계시고 우리 국내 증시를 미국 증시에다가 빗대어 가지고 쟤네들 어디까지 갈까? 우리는 아직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미국 증시 갈 때까지 우리 증시 어쨌든 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꽤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제가 봐선 뭐 미국에서 더할 나위 없이 거의 99%에 가까운 시각으로 더 올라갈 거 말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가 피크라고 생각하고 그때 한 발 빨리 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참 파티를 즐기되 입구에서 즐겨라. 그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렇게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미국 시장이 또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이런 것도 좀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데 그 가능성을 사실 우리가 파티를 즐기면서도 불안해. 이거 언제 그럼 못 음악이 즐기죠. 끝날지 몰라. 뭐 천장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저도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옛날에 무슨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봤을 때 절정의 순간이라는 걸 느끼는 그 환호성이 엄청 커지는 그 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걸 아실 정도면 가서 그냥 사신 걸로. 제가 무슨 죽돌이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뭘 봐서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고 어쨌든 누구도 무아지경에 빠진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증시에서는 포모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 더 오를 것 같아라고 해서 배팅 솔직히 엄청나게 끝장나게 들어가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데 트럼프 관련해서 네. 그 어디죠? 어디 주에서 그 반란죄 적용해가지고 대선 그 예비 경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걸로 봤거든요.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알리바바인가 뭐 그 네, 주로 뭐.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 대법원에서 그런 선고를 해가지고 뭐 당신은 대선에 나올 수 없어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근데 그걸 또 항소를 했다고 하고요. 뭐 트럼프는 지금 지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식적인 재판 절차나 이런 것들을 내년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지금 고의적으로 뭔가 그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그게 또 미국은 또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 먹고 하면 내년도 11월 정도 전에 어떤 재판이 정식적으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뭐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 한 60, 70%는 설사 옥중에 가도 이 사람 뽑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2차 전지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반가워하시는 그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워낙 그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네. 근데 어쨌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큰 그 어떤 변수로 작용되지는 않겠죠. 나오고 못 나오고요. 네. 어쨌든 제가 뭐 외신을 통해서 듣는 개념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 정식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랑 딱 결부지어서 있는 노이즈 같은 경우는 살아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후보의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그네들의 경선이나 정치 스케줄상 3, 4월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뭐 막연하게 그냥 두렵다, 막연하게 불안하다 이러실 게 없고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든 3월 전에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정도에는 우리가 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주식을. 너무 폭탄 발언인가요?
예, 예. 예, 폭탄 발언이죠. 하여튼 저는 3월 정도 말에 고점을 향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나빠서 하자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내년에 굉장히 저는 변동성이 꽤 있는 시장이 될 건데 그 정점을 1차 정점을 일단 3월 말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후보 윤곽이 대충 나올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 그때도 만약 트럼프가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고 나오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고려해봐야 될 시장의 변수 중에 제 생각에 굳이 포인트로 따지면 15%쯤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막 던지는 거긴 한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냐 이 부분도 내년 봄쯤에 후보의 윤곽이 나왔을 땐 분명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참고로 지금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지금 증권사 예측입니다. 19곳이 내년도 코스피 밴드를 이렇게 전망했다고 이쁘게 아주 표를 그려놓은 게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드실까 싶습니다. 당연히 눈은 제일 높게 부른 데가 어디지?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제일 오른쪽에 평균값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단은 2250을 평균값으로 내고 있는데 상단은 2770입니다. 오늘 2600 잡고 보죠. 위로는 150포인트 정도 내외고요. 네. 아래쪽으로는 350포인트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보시면서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증권사가 언제 지수 맞힌 적 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한편 안심은 하방 쪽으로 많이 열어놨네. 위로는 한 150 열어놓고 아래쪽은 350 열어놨으니 지수는 위쪽으로 가겠구나. 이런 또 자신감도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뭐 흔히 말해서 제도권에 저렇게 봤다는 소리는 결국 아래쪽에 어느 정도의 무게중심이 실릴 만한 것들을 유추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심지어 저기 2000 깨진다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있는데요. 내년도에. 네,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 모 증권사는 제가 알기로는 2, 3년째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코로나 항상- 때 예. 급등했을 때. 예, 그때도 별로 안 좋게 봤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에 분명히 저는 흔히 말해서 그 N자형 파동이 한 번은 나올 거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보시는 뷰들이 다 다를 겁니다. 뭐 연초부터 연말까지 달려서 3천까지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3월 정도 말 정도까지 열심히 달린 다음에 여름까지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하반기 끝 무렵에 도약하는 장세를 어찌됐든 그리고 있다 보니까 봄에 따사로운 햇살 바뀌기 전쯤 그때 노곤해지기 좋은 때인데요. 시장의 고점도 그때쯤 나올 거라고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고점을 그때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가는 거 좋은데 3월쯤 됐을 때는 한마디로 그 아까 클럽에서 한층 더 출입구 쪽으로 가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바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걱정은 하고 기대도 하고 뭐 우려도 하지만 결국 아직까지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거든요. 바이든의 정책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IRA법 관련된 가이던스 나온 거에 입각해서 본격적인 보조금이 2030년까지는 어쨌든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트럼프가 내년에 될 건데 그 다음에 안 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각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법을 어떻게 대통령 마음대로 그냥 막 바꾸냐. 물론 뭐 기후협약도 막 나온 뭐 장본인이기 때문에 못할 거 없어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뭐 저는 적어도 내년 봄까지의 상황에서는 지금의 구도를 미리 걱정하시고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배터리라든가 저 신재생 쪽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 그리고 뭐 바이오 디젤로 대표되는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관점에서 보조금 받는 회사들 이렇게 좀 가망이 가능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1월 초에 있는 가장 글로벌한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 하나는 CS 2024고 하나는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일주일 있다가 조금 관련되는 종목에 대한 공개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CS라고 하는 행사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행사인데 전체 3,500개 정도 기업이 참여합니다만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3등권으로 500개나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변별력이 특별히 있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CS의 이번에 단일 키워드 메인 테마는 무조건 AI거든요. 그래서 AI에서 파생된 디바이스나 관련되는 어떤 기술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얼마나 자주 접하시겠습니까만 저는 딱 부러지게 우리가 모든 뭐 500개 되는 종목을 전부 다 투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삼성과 현대로 양강으로 나눠놓고 그냥 계산하시면 좋다. 삼성은 온디바이스 AI를 주장하게 될 거고 관련되는 제품들 같은 것들을 선을 보이면서 가우스라고 명명된 어떤 브랜드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현대는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가 이번에 2년 만에 CES에 나갑니다. 네. 그리고 기아는 무려 5년 만에 참석을 해요. 뭐 보여줄 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현대차 여러 가지 뭐 브랜드라든가 플랫폼 같은 것들이 제시될 걸로 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뭐 삼성의 온디바이스라든가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뭐 CXL이라든가 이런 재료에 어울리는 거 그리고 오늘 회자가 됐던 엔비디아의 암의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촉발되는 어떤 반도체 특히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 그리고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쪽의 관점에서 분명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종목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는 지금 어디보다도 자율주행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네. 굉장히 이룩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지난주에 테슬라도 200만 대 리콜을 받았어요. 자율주행 쪽에서 또 뭔가 결함이 있으면서 받았기 때문에 참 완성하기가 어려운 기술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게 오히려 도전자들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라는 도전의식을 고취하는데 훨씬 더 자극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규성 종목 중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슈어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좋고요. 원래 현대 쪽에서 중심 잡고 있는 자율주행 기업은 현대 오토에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쭉 이어서 JP모건 헬스케어는 네. 10여 개 정도 되는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은 참석하는데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대부분은 안면 들어갑니다. 네. 명함 들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당 갈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인가 두 명으로밖에 정식 초청이 아닌 이상 제한이 되거든요. 이거 참가비 내고 가서 열심히 글로벌 파마들한테 브로셔 돌리고 명함 돌려서 안면 투자라는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지만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쭉 말씀드린 큐리언트라고 하는 종목이 JP모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 논의한다. 이거 지난주 월요일 기사로 나왔던 거거든요. 네. 화요일 날 바로 상 갔습니다. 이 종목이. 아,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 시리즈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4, 5일째 계속 강세 계속 나오고 있고요. 페트론도 어제 유의미하게 또 상승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1월 6, 7일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참석을 확정하는 기업들 아마 단독 기사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오려가지고서 보시면 되고요. 전 그 중에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 GI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가운데 조금 긴 글씨로 보이실 텐데 저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초대받고 1대1 미팅을 허용받은 회사입니다. 네. 지금 한 열흘째 촘촘하게 양봉을 이어가면서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대양봉이 한 번도 안 터졌거든요. 저는 다음 주 폐장 전에 한 번은 솟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기업이니까요. 참석하는 기업 중에 좀 유의미한 성과나 이런 것들 올릴 만한 기업들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조세스,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저 두 가지에서 얻어낼 수 있는 투자의 아이디어, 종목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 아이디어로 투자할 만한 밸류에이션, 가격대 충분히 더 오를 만한 룸이 있다고 보시나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특히나 저는 아직까지 전 별로 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은 사실 뭐 매년 참가하고 혁신상 LG전자랑 같이 뭐 거의 양분해서 받을 정도로 많이 하는 건데 이번에 AI에 있어서 그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내놓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관련해서 갤럭시 S24의 모델이라든가 뭐 노트북에도 AI를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신박한 혁신의 기술을 내놓는 거,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 애플이 또 XR 기기라든가 AI 개념을 내놓으면서 맞불을 놓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빅뱅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2년, 5년 만에 참석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어떤 움직임은 결국은 UAM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섹터에 강한 상승을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고 용기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들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